제20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박용훈 구단 대 강동윤 구단의 결승 3번기 1국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LG배는 흑백 선택권이 주어지는데 박용훈 구단이 흑을 선택을 했고요. 초반 9수까지 무려 1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네, 두 선수가 초반에 아주 신중하게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네. 그것은 역시 박용훈 구단이 9년 만에 그리고 강동윤 구단은 7년 만에 세계대회 우승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신중하지 않으면 그것이 더 이상하겠죠. 네, 못 보셨을 분들을 위해서 첫 수부터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용훈 구단의 흑번이고요. 사실 어려움이 없는 초반이었는데 9수까지 1시간이나 걸렸단 말이죠. 일단 이 걸친수에서 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저의 추측입니다만 네. 걸친수는 오히려 일반적인 걸치는 방향은 이쪽이고요. 이 수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유행에선 살짝 비껴간 의미는 있습니다. 이 수를 선호하는 기사로는 최철한 구단이나 커제 구단이 있습니다. 네. 자, 쉽게 입구자로 받아서 다가서는 정석을 선택했고요. 네, 몽백카페 준결승 1국에서 박용훈 구단이 커제 구단을 상대할 때 여기까지 똑같은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네. 당시에 박용훈 구단은 여기서 약간은 독특한 수죠. 이 수를 선택을 했었고 그 대국에서 패했습니다. 오늘의 대국에서는 가만히 손을 빼는 그런 하변의 큰 자리를 선택을 했고 상대가 두지 않았기 때문에 강동윤 구단이 이쪽을 눌러갔습니다. 네. 그러자 바로 상변을 침입을 했고요. 네, 이 붙이는 것은 축 관계입니다만 지금은 축이 백이 불리하죠. 네, 흑이 가능했어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단수 치고 이어야 한다면 이 네. 축인데요. 그때 이제 백이 나가는 것은 이 한 칸에 딱 걸리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붙이는 수가 지금 상황에는 맞지 않다고 강동윤 구단은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붙이는 수가 아닌 비껴가는 수. 네, 입구자를 들고 나왔죠. 입구자로 받았죠. 지금 이 입구자에 대해서 흑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나와서 끊는 것은 백이 이쪽을 계속 밀어올 때 네. 여기서 한 번 더 밀 수도 있고 이 싸움은 백이 충분해 보입니다. 지금은 축이 백이 유리합니다. 네. 좌악이 백돌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실전에 이제 붙여서 이제 반대쪽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호구를 치자. 네. 이쪽을 단수를 쳤고요. 네. 흑의 입장에서는 이 끊는 수가 일감이긴 한데 여기를 늘었을 때 그 뒤에 변화가 좀 박용훈 구단은 자신이 없었던 거고 실전은 이 호구 치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 글쎄요, 저의 판단으로는 초반 포석에서는 박용훈 구단의 선택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여기를 이을 때 네. 여기서 이 붙인 수가 아주 독특하죠. 양쪽을 연결은 시키고 싶은데 이렇게 따내자니 상대가 단수 쳐서 있는 것은 다음이 없고 패를 거는 것은 백이 먼저 패감을 써야 합니다. 네. 그래서 강동윤 구단이 재치 있게 먼저 붙인 수가 좋은 수법이었고요. 살짝 비틀었더니 패를 먼저 따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비틀었더니 이제는 흑이 먼저 패감을 써야 하기 때문에 한 패감 차이가 납니다. 박용훈 구단이 이쪽에 패감을 썼고 따냈습니다. 네. 여기서 백이 이제 해소하는 자세가 그렇게 좋은 자세는 아니에요. 안 때림이 2번인데요. 그것이 박용훈 구단이 믿는 구석인데 이 장면에서 흑이 여기를 붙였을 때 백은 당연히 이쪽을 받지 이렇게 해소하고 싶은 기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흑이 여기서 하나 먹여쳐준 정도의 악수만 들어간 거니까 네. 이 수는 악수인지조차 뭐 확실치도 않습니다. 이제 그 정도니까 이것은 흑이 기분 좋은 변화이고 그래서 강동윤 구단도 좌악이 쪽의 패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쪽을 붙이고 이쪽을 젖혀서 여기까지는 늘었죠. 네.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 이쪽을 따냈는데 이 장면에서 뭐 마땅한 패감도 없거니와 다음에 흑은 이쪽이 단수 치고 있는 계속해서 패감이 나와서 결국은 좌악이를 강동윤 구단이 선택을 하고 네. 패는 흑이 해소를 하는 이 정도의 결말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자리도 정말 커요. 네. 그래도 단순하게 이제 여기와 여기만 비교를 해보면 이쪽은 원래 백진영에서 백의 살이 좀 더 도톰해진 것이고 이 부분은 백진영이었는데 흑이 완벽하게 백진영을 폭파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흑이 좀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여기 하나 붙여둔 교환으로 인해 여기 아직까지 우상기의 수법이 남아있는 것이 강동윤 구단이 이 진행을 선택했던 이유입니다. 네. 여기서 막을 수가 없으니까요. 여기서 막는 것은 뒤로 단수를 쳐서
이건 흙이 너무 크게 당한 결과이고 네. 어떤 장면에서든 여기서는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르기는 했지만 백이 쉽게 안정을 취하게 되니까 막상 백의 흐름이 좋은 포석이 됐거든요. 네, 뭐 이쪽 끄는 것도 반대쪽을 끊으면 백은 2한 점을 잡고 중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박영훈 구단은 두텁게 포석을 짰는데 여기서 백이 먼저 우변을 향하니까 네. 이곳에서의 실리도 얻었고 또 이곳에서 선수로 어느 정도 타기에 성공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정말 가고 싶었던 우변을 먼저 백이 와서는 포석은 백의 성공으로 보입니다. 네. 뭐 실전과 같이 맛도 남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뭐 있는 맛이 조금은 있고요. 예. 단지 제가 백이었다면 저는 그래도 한 칸 위로 가서 지금도요. 네, 이쪽을 다가올 때 이렇게 두 칸 벌리는 정도가 일감이었을 것 같은데요. 실전에 강동윤 구단은 좀 더 공격적인 수를 선택을 했죠. 한 칸 아래로 가고 네. 먼저 어깨를 짚어서 2한 점 타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2한 점 공격에 먼저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기서 박영훈 구단도 움직이기보다는 다가서는 수. 네, 결과적으로는 어땠을까요? 그래도 이 수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흙이 어떻게 응수를 하든지 응수를 한다면 이 정도가 보통으로 보이는데요. 이 정도 교환을 시키고 뭐 강동윤 구단이 여기를 한 칸을 뛰든 혹은 뭐 이쪽을 붙여서 그냥 단순 타기에 가든 이 교환은 일단 백이 기분 좋게 흙 진영을 눌렀고 네. 이런 식의 진행에서는 이 두텀을 흙이 활용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박영훈 구단도 이쪽으로 다가서서 정말 평소에는 잘 둘 수 없는 수법인데 네. 어차피 백은 이쪽이 강하다고 보고 네, 이렇게까지 고압적인 작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모자를 씌웠는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였거든요. 네, 일단 박영훈 구단의 의도부터 생각을 해보면 여기를 받아달라는 거죠. 받아준다면 이 수는 당연히 활용이니까 이 다음에 뭐 이쪽을 덮어 씌우든 계속해서 이 한 점 쪽을 공격을 갔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나오는 수가 문제인데 뭐 흙이 이렇게 날일자로 두는 것도 일리가 있고요. 날일자 두고 밀어 올릴 때 이렇게 젖혀서 계속 흐름을 타는 것도 백이 나오는 게 득인지 의문이고 네. 좀 더 강력하게 둔다면 이쪽을 띄어서 계속 백이 나올 때 맞고 또 이쪽은 나올 때 다 틀어맞고요. 백도 이제 그냥 끊는 정도로 보이는데 이렇게 이어서 진행을 시킨다면 네. 여기까지 진행을 시키고 뭐 이곳을 간다든지 했을 때 이 한 점을 움직이긴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이쪽에 백의 집을 내주고 이 부분에 흙의 집을 만든다면 이 진행은 흙이 좀 충분히 둘만하다. 두 네. 대국자는 그런 판단에 여기를 씌웠고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박정상 구단이 이 수가 공격적인 수단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타겟 수단으로 돌변을 했고요. 이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공격적이죠. 아, 이 수도요? 왜냐하면 상대가 여기를 두어올 게 뻔한데 네. 아랑곳하지 않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견디러 갔으니까요. 상대에게 좀 공격을 유도하는 아주 적극적인 수입니다. 네. 지금 나가니까 바로 씌울 수는 없었고. 네, 지금 씌우는 것은 아까처럼 바꿔치기가 되었을 때 이 한 점은 그대로 백의 진영으로 들어가는데 흙이 백도를 공격할 때에는 아까 상태에서 공격당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칸이 띄어져 있고 공격당하는 자세니까 좀 더 여유가 생깁니다. 지금 흙도 씌우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당장 이 부분을 어떻게 건드릴지 흙의 고민이었는데 일단은 이 수는 그래도 박영훈 구단다운 수라고 해야 할까요? 좀 적당한 시기에 타협을 하고 또 정확한 형세 판단을 통해 이런 수를 두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일단 뭐 백도 받아주는 것은 너무 굴복이니까 반발을 했고 뭐 여기도 바로 수가 나기보다는 그냥 에워싸는 정도이거든요. 네, 교환을 아낌없이 했고요. 집으로도 약간 조여 붙이면서 득을 받고 흙 돌도 어느 정도 모양을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네. 여기서 뭐 이 자리야 당연합니다. 상대가 한 칸을 뛰면 이 세력이 다 지워지니까 박영훈 구단 입장에서 당연한 한 수였죠. 그런데 여기서 네. 강동윤 구단이 상변을 지켜뒀죠. 그 수 또한 정말 강동윤 구단다운 한 수이고 네. 이 자리를 두지 않으면 이곳이 통렬하긴 합니다. 주변에 두텀을 바탕으로 해서 그곳을 들어왔을 때 네. 지금은 흙이 급소가 되는 자리가 많아요. 흙은 뭐 여기도 급소가 될 것 같고 지금 이렇게 급소를 치고 나서 나올 때 이 자리도 되고 그냥 따라 나온다고 하더라도 막는 것은 끊어서 이쪽에 수가 너무 없고요. 계속 늘면 밀어서
네, 이런 식의 진행이 된다면 집으로도 이미 다 깨면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넘는 것조차 확실치 않습니다. 뭐 이런 자리를 붙이면 연결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강도현 구단의 손빼기 신공이 일리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워낙 또 타계에 능한 선수니까요. 일단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띄고 한 칸 띄고요. 가는 길에 하나 물어보고 네, 중앙을 나왔습니다. 반듯반듯해요. 여기까지의 진행은 확실히 백의 흐름이 좀 좋아 보이고요. 형세 판단을 해봐도 백은 도처에 실리가 많은데 반해 흑은 어떻게 보면 큰 집이 날 곳은 이쪽밖에 없어서 그리고 앞으로의 진행을 예상해 봤을 때 백이 지금은 열분보다는 오히려 두텀에 가까워서 네. 이쪽이나 이쪽이 좀 시달릴 것을 생각해 본다면 흐름은 백이 좋습니다. 뭐 아까 형세 판단을 해주셨다시피 지금 상황에서 한 17집 정도 집이 부족을 하니까요. 네, 이쪽 부근을 치지 않았을 때 17집이고 이제 실전은 이쪽을 제압하면서 네. 흑이 집으로만 보면 한 20집 정도의 득을 봤죠. 이것은 박용훈 구단이 형세가 유리하다면 이런 식의 수법을 들고 나오지 않았을 텐데 일단 집으로 따라잡기 위한 수법이었고요. 잡는 게 커 보이지만 당하는 부분이 많았고요. 네, 일단 여기가 조금 아픕니다. 물러설 백이 수밖에 없고. 항상 단수 치는 것이 선수여서 물러설 수밖에 없었고요. 이 장면에서 여기를 이은수가 물론 이바둑을 백이 패한다면 저수가 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느슨한 한 수일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흑이 실리를 얻으면서 백은 두 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이 다 선수예요. 그럼 이쪽의 어떤 활용을 통해서 지금 이 젖히는 수 정도는 방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든다면 앞서 설명드렸던 변화입니다만 여기를 두고요. 네. 여기를 두면 흑이 뭐 이 정도로 받을 네, 때 받는 것이 보통이죠. 그러면 여기를 두고 차단 안 할 수 없으니까요. 네, 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극한의 상황에서 백이 끝까지 흑을 추격하는 형태라면 여기를 붙여서 네. 뭐 나오는 것은 뒤로 돌려치면 그만입니다. 찔러서 이제 흑은 세 점을 제압하게 되는데 이런 식의 활용이라면 이 젖히는 수는 사라집니다. 그럼 지금 백이 이런 활용이 남아 있다면 그리고 하변 쪽의 흑이 젖혀서 연결하는 것이 거의 사라진다면 이 세 점과 이쪽의 흑돌이 굉장히 얇죠. 이런 곳을 찔러 들어가서 충분히 흑을 공격할 수 있는 국면이었는데 네. 실전은 이런 식으로 가지 않고 그냥 여기를 이었습니다. 이것은 강도현 구단이 실리를 많이 내주었지만 아직까지도 집으로도 우세하다고 보는 그런 형세 판단의 한 수입니다. 네. 네, 여기를 젖혀서 결국 뭐 이쪽은 백의 권리이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백이 이곳과 이곳에서 실리로는 많은 득을 봤는데 흑도 어쨌든 지금 선우수가 뒤바뀌면서 한숨 돌렸죠. 네. 여기를 먼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전 좌상까지 보강을 할 수가 있었고요. 네, 지금 계속해서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다 받아주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고 나서 보니까 지금은 집으로는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거나 오히려 여기 살집이 붙는다면 약간 흑이 집으로 우세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장면에서 강동윤 선수가 왜 계속 참아왔는지를 보여주는 한 수가 바로 이 수입니다. 아까 이선에 대한 얘기는 하셨었는데 네. 여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 교환이 없다면 백의 이 치중이 굉장히 통렬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교환이 있을 때는 이 치중에 대해서 흑이 막았을 때 막는다면 네, 뭐 후속 수단이 잘 보이지 않죠. 이 안쪽으로도 없나요? 뭐 그쪽으로 주면 다 넘겨주면 그만입니다. 뭐 넘어가봤자 이 선으로 넘어가는 것이니까 뭐 집으로 별로 득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이런 곳이 선수면 끝내기만 당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 교환이 없을 때에는 이곳을 치중 가고 막을 때 이 붙이는 수가 통렬했는데 지금 이 교환이 있다 보니까 넘어가는 정도인 거군요. 이 선을 노리기는 조금 어려워졌어요. 이제 그럼에도 여기를 막았다는 것은 뭔가가 있다는 뜻인데 네. 그것이 바로 이수였습니다. 아, 이수가 막상 흑이 방어해내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일단 네. 위로 젖히는 수는 바로 안 되는 거잖아요. 치받고 여기를 젖혔을 때 끝까지 차단을 하려면 네. 뭐 끊고 이렇게 둬야죠. 이거밖에 없는데. 따고 이을 때 여기를 끊으면 네 이건 안 되는 뭐 거죠. 흑이 크게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장면에서 여기를 넘겨주자니 있는 자세도 뭐 원래 백이 있던 자리가 워낙 좋은 자리이고 네. 또 단수 치면서 넘어가면 집으로 손실이 큽니다.
아래쪽으로 젖히면 여기를 늘어서 다음에 이쪽을 젖히는 것과 여기 돌파를 맛보겠다는 거고요. 이으면 이쪽을 계속 돌파를 해서 이런 식의 진행이 됩니다. 네. 흙이 집이 늘어난 것은 크게 없는데 그래도 중앙에 흙 한 점을 돌파해내면서 이쪽에 약간 살집이 붙고 뭐 계속 이쪽 부분을 공격할 수도 있고 네. 늘어준다고 해도 부분적으로는 100의 성공이죠. 이것이 강도현 구단의 노림입니다. 네. 네, 지금 이 붙인 수에 대해서 박영훈 구단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좀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지금까지의 상황은 집으로는 뭐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만 두터운 만큼 강도현 구단 이 백주옥이 좀 우세해 보입니다. 네. 자, 20회 LG배 올해도 박용훈 구단과 강동윤 구단 한국 형제 대결이 됐습니다. 오늘 결승전 어떤 부분이 관전 포인트일지 함께 보실까요? 네, 강동윤 구단과 박용훈 구단. 평소 다른 기전에서 자주 만나볼 수 있는 기사들이지만 세계대회 결승전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그렇습니다. 강도현 구단이 비교적 짧은데도 불구하고 벌써 7년이나 되었고요. 네. 박영훈 구단은 9년 만에 세계대 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두 기사 모두 후지츠배에서 우승을 차지를 했었고요. 또 이번 LG배 그동안 독주를 해오던 커제 구단이 없거든요. 네, 커제 구단이 현재 세계대 3관왕인데 백령배, 삼성화재배 그리고 몽백화배에서 우승을 차지했죠. LG배에서는 강동윤 구단에게 8강에서 패하면서 일찍 짐을 쌌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제 구단과 스웨 구단을 꺾고 올라온 강동윤 구단. 그리고 박용훈 구단은 박정환 구단과 터자시 구단을 꺾고 올라왔습니다. 이 두 기사도 모두 LG배에서 우승을 한 바가 있는 기사들이고요. 네, 이번 대회가 20회 대회인데 19회 대회에서는 박정환 구단이 우승을 했었고요. 당시에 김지석 구단과 형제 대결에서 승리했었죠. 그리고 18회 대회에서는 터자시 구단이 중국의 저우르이안 구단을 꺾고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 전기 우승자와 전전기 우승자를 박영훈 구단이 모두 꺾고 결승에 올라와 있고 네. 강도현 구단은 이번 대회에서 중국 랭킹 1, 2위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커제와 스웨를 모두 꺾으면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팬분들 입장에서는 같은 한국 기사니까요. 마음 놓고 지켜볼 수가 있지만 이 기사들은 아주 떨리는 그런 승부로 긴장이 많이 됐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중국 기사와 대결하는 것보다는 부담감이 좀 덜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세계대 우승이라는 것은 뭐 몇 번 우승을 했던 기사건 간에 어쨌든 뭐 최고의 영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각각 7년과 9년 만에 세계대 우승에 도전하는 이 두 선수라면 형제 대결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고 네, 뭐 한치의 양보가 있을 리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영훈 구단의 인터뷰에서도 나왔다시피 박영훈 구단이 지난해 승률이 7할이 넘을 정도로 잘하기는 했지만 우승하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성적은 잘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뭐 그것은 프로 기사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고요. 저 역시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2008년에 월드마인드 스포츠에서 당시에 이제 그런 식으로 대회가 처음 치러졌던 것인데 강동윤 구단과 함께 또 몇몇 한국 기사들과 함께 개인전에 한국 대표로 참가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반드시 우승컵을 한국이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었고 네. 또 그렇게 생각을 했던 이유가 그 대회에 사실상 이 프로 기사들이 참가하는 대회 중에 거의 처음으로 유럽 전역의 기사들이 다 참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에 한국 바둑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선 좀 한국이 우승을 차지해야 된다. 이런 그 공감대가 다 같이 형성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결승에 저와 강도현 구단이 올라갔습니다. 네. 당시에 제가 결승에서 강도현 구단에게 패했는데 물론 최선을 다하긴 했습니다만 그 준비 과정에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리고 당시에도 느꼈던 것이 이제는 한국이 우승했으니까 좀 한시름 낫다 싶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승과 준우승은 정말 천지 차이고 준우승은 아무도 기억해 주질 않습니다. 개인전인데도 불구하고 좀 팀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군요. 사실 예전에는 그러니까 한국 바둑계가 뭐 23연속 세계대회 우승을 차지하던 시절에는 그런 팀의 의식이 좀 적었던 것도 분명하죠. 왜냐하면 맨날 한국이 우승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팽팽하게 맞서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누가 우승하든 한국이 꼭 우승을 해야 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늘 한국 대표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네.
자, 실전 진행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용훈 구단은 어쩔 수 없이 2선을 젖혀서 넘어가는 정도로 만족을 했고요. 강동윤 구단이 입구자 정도로 중앙을 틀어 막았네요. 네, 강도현 구단이 이쪽을 늘지 않았습니다. 이쪽을 늘지 않고 지금 이쪽 중앙 쪽을 마늘모 둬서 찔러 들어갔고요. 네, 막기만 하면 된다는 건가요? 네, 이쪽 부분을 두겠다는 뜻으로 보이네요. 여기를 막을지 아니면 이렇게 한 칸을 뛸지 이 부분을 틀어 막는다면 일단 백집도 상당히 붙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한 칸 좌측으로 이렇게 두는 것이 득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중앙을 백집으로 만들려는 강도현 구단의 생각이기 때문에 한 칸 뛰는 수는 이쪽 부근에 활용이 있어서 중앙을 흙이 깨 들어올 때 약간 뒷맛이 나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을 좀 염려한 것 같네요. 네. 중앙을 막기만 한다면 강동윤 구단은 본인이 편하다는 생각인데요. 어떨까요? 박정상 구단의 형세 판단도 강동윤 구단의 생각에 동의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중앙 쪽에 새로운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보고 형세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제가 백이었다면 저는 이런 식의 마무리는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형세 판단에 자신이 없기도 하고 또 하나는 백이 굉장히 두터웠던 흐름이기 때문에 분명 흑도를 찔러 들어가면 흑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국면이었거든요. 강도현 구단의 이 선택이 정확한 선택일지 상황을 좀 더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박영훈 구단이라면 항상 자신의 스타일이 있는데도 페이스가 꼬일 때가 많잖아요. 왠지 미세하게 흘러가면 박용훈 구단에게 당할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느낌이 있죠. 네. 자, 그런데도 강동윤 구단은 자신의 형세 판단을 믿고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박용훈 구단도 무리하는 수는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네, 지금 뭐 저 자리를 다른 곳에 갔다가는 워낙 한 번에 틀어 막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선택이기도 하고 한 발 더 들어가는 것이 이쪽 부근이 백이 다 선수라서요. 네. 오히려 상대에게 역습을 당하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박용훈 구단의 강점이 형세 판단이나 끝내기에 있다는 것은 뭐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강도현 구단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텐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강도현 구단이 과거에 후지스베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리던 그때 당시에 준결승 상대가 박용훈 구단입니다. 그리고 결승 상대가 이창호 구단이었어요. 한국 바둑계에서 가장 끝내기가 강하다는 두 선수를 상대로 당시 제 기억에 의하면 계산력을 바탕으로 한 바둑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 그랬었군요. 그런 면에서 다른 기사들이 느끼는 것만큼 박용훈 구단의 이 끝내기나 계산력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강동윤 구단 같은 경우에는 발빠르게 실리를 취하고 난 이후에 그 상대의 공격을 타개로 버티면서 순식간에 바둑을 끝내버리는 바둑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것이 처음 정상권에 진입했을 때 강도현 구단의 승리 패턴이었고 그 이후에는 바둑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뭐 굉장히 두터운 바둑. 제가 당시에 생각하기에는 한국 바둑계 정상권 중에 가장 단단한 바둑으로 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후지스베 우승하던 당시인데요. 그랬다가 최근의 바둑을 보면 다시 그 중간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강동윤 구단도 많은 변화가 있었군요. 사실 이 기풍이 변화하면 박용훈 구단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변한 선수 중에 한 명이죠. 네. 저도 예전에 박용훈 구단과 같이 연구를 하거나 초반 포석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것 등이 떠오르는데 제가 박용훈 구단과 아주 어렸을 때 같이 연구생 생활을 하다가 박용훈 구단이 한때 연구생을 그만두고
아마추어로 전향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꽤 오랜 시간 박영 구단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생 때 다시 입단대에서 만났고 그때 또 금방 이제 친해져서 뭐 이제 포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박영 구단의 이 극단적인 실리형 기풍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도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던 박영훈 구단이 어떻게 달라졌었죠? 입단 초창기까지만 해도 뭐 그런 실리형 기풍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제 기억에 의하면 한 2004년쯤인 것 같아요. 그 정도부터는 굉장히 두터운 바둑으로 변신이 되었습니다. 두텁게 두면서 긴 승부호흡으로 가져가고 이제 끝내기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던 시기죠. 지금까지도 박영훈 구단의 바둑은 굉장히 두텁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제 기억 속에 있는 어린 시절의 박영훈 구단은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실리파였습니다. 네. 지금도 실리형인 것 같기는 한데 그때는 두터움보다는 좀 발빠른 실리형에 가까웠었던 건가요? 저는 지금 박영훈 구단의 기풍을 실리형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강도현 구단이 이곳에 하나 젖혀두고 나서 중앙을 지켰죠. 이 젖혀두는 교환으로 인해서 흑이 역으로 이곳을 젖히는 수는 사라졌습니다. 강도현 구단이 뭐 애초부터 이 귀의 뒷맛 같은 것을 노릴 생각은 전혀 없었네요. 시종일관 그냥 무난하게 가면 내가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듯합니다. 과연 그럴지. 정말 그런지 박정상 구단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형세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곳은 뭐 언제든지 백의 권리이고 예. 이쪽 부근이 약간 애매한데요. 백이 과연 이렇게 붙여 끊어서 이런 식으로 끝내기를 하는 것이 이득일지 그 판단은 조금 애매합니다. 일단 더 들어간 것 같기는 한데 왜 애매할까요? 이쪽 부분을 이제 역으로 선수로 당하기 때문이죠. 애초의 형태에서는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당하는 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같이 진행이 되었을 때 여기는 미리 교환이 있다고 보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여기를 나가는 수가 여기를 잇는 것을 허용해서 또 흑은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들게 되는 형태이거든요. 네, 꼭 이득인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일단 평범하게 계산을 한번 해보죠. 네. 그냥 이렇게 되고 네, 여기까지 한 61 정도 나는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68집, 69, 70, 71, 72, 73, 74, 한 75집 정도 흑은 나고 있습니다. 네. 백집도 뭐 중앙을 비롯해서 상당히 커졌죠. 네, 100집을 세어보면요. 이곳과 여기까지 한 52집 정도 날 것 같고요. 네. 53, 63, 64, 65, 66, 67, 68, 69. 네, 100집은 69가 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반면으로 6집이거든요. 일단은
확실히 집으로는 만만치 않아졌네요. 네. 일단 다른 수단을 부리지 않고 진행이 됐을 때 미세한 바둑으로 보여집니다. 네. 부분 조금씩 애매한 자리들이 남아 있는데요. 끝내기 수순에 있어서는 백이 좀 두텁기 때문에 백이 집이 늘어날 여지가 있고 대신에 이 부분을 백이 받아준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네. 선수는 흙이 쥐고 있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미세하거나 약간 백이 우세해 보입니다. 네. 생각보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바둑은 아닙니다. 확실히 돌이켜보면 강도현 구단이 그래도 주도권을 쥐고 하중앙 쪽을 먼저 공격을 갔어야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결승 1국 종반 끝내기 승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20번째 결승 무대입니다. 초반전 신중하게 진행을 시켰던 두 기사인데요. 결국은 종반 승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LG배는 20주년을 맞아서 신예들만을 위한 예선전을 따로 치르기도 했고 또 역대 LG배 우승 타이틀을 가장 많이 획득했던 기사들에게 본선 시드를 주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가 있었는데 벌써 20년이나 되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LG배 결승에서 이 명승부들이 많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비록 패하긴 했습니다만 과거에 유창혁 구단과 왕리청 구단이 결승에서 만났을 때 네. 그때 아주 흥분하면서 지켜봤던 당시 제가 연구생이었는데요.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왜 그 바둑이 가장 기억에 남으신가요? 당시 일단 대국 내용면에서도 굉장히 치열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또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유창혁 구단이 패하면서 어린 마음에 또 충격이기도 했고요. 아, 네. 그 이후에 제가 입단할 즈음에 그러니까 2000년쯤에 이창호 구단이 마샤오충 구단을 LG배 결승에서 3대 0으로 돌려세우면서 그 이후로 메이저 대회 결승에서 마샤오충 구단을 보지 못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네. 영봉패를 당하고 난 이후에 좀 힘을 발휘하지 못했었군요. 지금까지 이 세계 바둑사에서 라이벌은 많았죠. 조은현 구단과 네웨이핑 구단은 세계 바둑대회가 처음 창설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라이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단 한 번의 큰 승부만 치렀을 뿐이지 조은현 구단의 그 바둑 승리 이후에 진정한 결승 무대에서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후의 라이벌들을 보면 특히 마샤오춘 구단과 이창호 구단 굉장히 치열했고요. 마샤오춘 구단이 95년에 세계대회 2관왕에 오르면서 반짝 세계대회 1인자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창호 구단의 벽을 한 5년 동안 넘지 못했습니다. 그 라이벌전이나 이창호 구단이랑 창하오 구단의 라이벌전, 또 이세돌 구단과 구리 구단의 라이벌전은 두고두고 회자될 만한 명승부들이었죠. 이 LG배에서도 구리 구단과 이세돌 구단이 한 차례 결승에서 만난 적이 있잖아요. 네, 정말 3번기와는 다르게 5번기에서 한 번도 승리를 해보지 못하고 패했다고 한다면 충격이 정말 클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많진 않았지만 종종 있었습니다. 특히 이 전성기 때 이창호 구단은 그런 것을 가능케 했었죠. 네. 근데 지금 박영훈 구단이 중앙 한 칸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저수가 가능해진다면 제 계산과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또 아까 박정상 구단이 단수기 때문에 약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이쪽은 선수인데 네. 아랑곳하지 않고 여기를 한 칸을 띄었고요. 제가 아까 계산했을 때는 지금 이 부분까지는 다 집으로 쳐줬었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 백이 이렇게 연결을 해야 돼서 이쪽을 당할 수밖에 없다면 그 자체로 두 집 차이가 납니다. 네. 미세한 바둑에서 두 집은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렇지만 지금 단수가 된다면 백이 나가서 끊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쪽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나올 때 흙은 뭐 당연히 막아야 되고요. 이쪽을 끊어갑니다. 이 단수까지는 손해가 없겠죠. 네. 이 장면에서 흙이 가만히 천원으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것은 이쪽 단수가 선수가 돼서 끼워서 끝까지 추격을 했을 때 단수인데요? 제가 착각했네요. 아, 돌려치는 게 안 네. 되는군요. 그렇네요. 그럼 이것도 가능하네요. 그렇다면 백도 끝까지 추격을 할 수가 없고 네. 이제 이 정도에서 음, 한 점을 잡는 정도의 서로 간의 득을 보는 바꿔치기가 될 텐데 네. 백은 과연 이렇게 진행시키는 것이 이득일지 아니면 애초에 그냥 이쪽에서 막아주는 것이 이득일지 그걸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잇는 것도 좀 수익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면 이쪽을 두고 이제 백이 찔렀을 때 안에서 백이 살 수 없다면 결국 이 연결이 유일한 활로거든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자, LG배는 각자 3시간에 40초 5회가 주어지고요. 바둑은 오전 9시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네. 아예 손을 빼는군요. 일단 그쪽의 활용을 통해서 백의 두 눈을 확보를 하겠다는 거고요. 네. 그쪽에서 두 눈이 확보가 된다면 굳이 백이 이제 연결을 하고자 공배 같은 곳을 둘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곳을 선수 활용하고 이런 부분에 끝내기를 하면서 하변에서 집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네, 앞으로 이 끝내기 수순이 점점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두 기사가 생각 시간을 거의 비슷하게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네. 점심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3시 정도 되면 동시에 초읽기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박정상 구단이 이 초읽기에 들어갈 때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3시간씩 주어지는 기전에서 1분 초읽기에 쫓겼을 때에도 여유 있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초읽기에 쫓기게 되면 당황해서 실수가 나오는 순간이 많습니다. 네. 뭐 그것은 프로기사 누구나가 경계하는 점인데요. 더군다나 이번 LG배는 1분 초읽기가 아니라 40초 초읽기이기 때문에 이 초읽기 바둑과 처음부터 초읽기인 바둑과 갑자기 초읽기에 들어가는 바둑은 리듬에서 뭐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이제 그런 면을 두 대국자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 같고 이 두 대국자가 이제 잠시 후에 동시에 초읽기가 시작이 된다면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끝내기나 계산력에서는 박영호 구단이 조금 앞서는 것이 사실이고 강동윤 구단은 이 순발력 면에서 박영호 네. 구단보다 좀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누가 더 자신의 장기를 잘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일국이 달려 있겠네요. 지금 엄청나게 날카로운 수가 강동윤 구단에게서 나왔는데요. 우중앙 입구자 붙인 거죠? 네. 그 수가 있네요. 어떤 의도인 건가요? 박영호 구단이 이 수를 못 봤다면 좀 당황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둘 때 박영호 네. 구단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쪽을 지키기 위해 단수를 쳤지 않습니까? 그러자 강동윤 구단이 여기를 붙였습니다. 이 수의 의미는 원래는 뭐 당연히 막아야죠. 네.
웬만한 상황이 아니고선 여기를 막는 것이 정수인데 백은 이쪽을 들여다봅니다. 받아야 되겠죠? 네, 받아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나오는 것은 나와서 양쪽이 맞보기이지만 예. 백은 한 칸 아래쪽으로 이렇게 찌르는 수가 있어요. 아, 그런 수가 있나요? 막으면 당장 큰 수가 났습니다. 네. 이렇게 한격이네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흑도 이쪽 돌파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여기를 돌파하면 단번에 승부패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백이 패감을 쓰게 되고 네. 뭐 백도 물론 이 대마 전체가 걸려 있어서 좀 더 상황은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강동윤 선수가 뭔가 날카로운 수법을 찾아내긴 했습니다. 자, 여기서 흑이 막아서 받는다면 끝내기까지가 아닌 바로 패싸움으로 바둑이 종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그래서 후퇴를 했네요. 물러섰네요. 역시 강동윤 구단의 이 순발력은 대단하죠. 박정상 구단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로 네. 자신의 장기를 보여주네요. 네, 지금 순간적인 잽으로 두 집 득을 받습니다. 네. 지금 박영훈 구단이 한 칸을 띄었던 그 자리로 두 집을 득을 보냐 마냐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두 집을 득을 봤다면 그냥 물러서면 똑같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내가 두 집을 득을 봤으니까 상대에게 두 집을 헌납하겠다 이런 마인드는 좀 위험한 마인드일 것 같고요. 없겠지는 네. 없겠지만 일단 이쪽에 수순을 계속 좀 더 수익기를 해봐야겠죠. 야, 강동윤 선수 대단합니다. 박영 구단이 이 수를 받는지 좀 궁금합니다. 물론 이 수를 받다고 해도 실전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단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이렇게 날일자를 두어 올 때 이 끊는 수를 미리 방비하고 있거든요. 네. 끝내기 위해선 분명 도움이 됩니다. 자, 강동윤 구단 순식간의 잽으로 두 집을 득봤습니다. 미세한 바둑에서는 이 두 집이 클 수도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방전에 대해서 잠시 좀 검토를 해볼까요? 네, 지금 한참 전의 상황인데요. 빠르게 네. 수순을 한번 쫓아가 보죠. 좌변에서 이제 돌파를 하니까 실리로는 2선 쪽에서는 흑이 득을 받지만 중앙 쪽에 백의 살집이 붙었습니다. 네. 네, 이쪽으로 가서 이 부분에 이제 집이 붙었고요. 한 칸을 띄니까 받았고 네. 이제 여기를 줬습니다. 이 수는 두지 않는다면 여기를 찝고 끊는 것이 굉장히 큰 끝내기이고 이 수 자체가 거의 선수성이기 때문에 뭐 흑의 입장에서 당연히 두고 싶은 자리였습니다. 네, 여기를 교환하고 이제 이쪽을 하나 젖혀두고요. 네. 그리고 중앙을 막았죠. 네. 이제 여기서인데 여기를 찌르고 한 칸을 띄니까 박용훈 구단이 강동윤 구단에게 숙제를 던진 겁니다. 1,000원으로 두면 찔러서 단수 치는 것까지 이제 생각보다 백집이 많이 깨지고 이렇게 이으면 이 전체 사화를 봐야 되는데요. 한번 보시죠. 여기를 차단하면 이제는 뭐 백이 선수활용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활용이 됐을 때 과연 끝까지 흑이 끊으러 가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까지 나오고요. 찌르면 다 막았을 때 네, 그때 여기서 양쪽을 전부 이렇게가 선수가 될까요? 커버할 수가 없죠. 나가봤자 틀어 막으면 그만입니다.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위험하네요. 두 집이 안 나는 거군요. 네, 지금 안쪽에서 위험하죠. 실전처럼 여기를 둘 때 단수 칠 수도 있고 결국 여기 있는 것마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 수가 참 좋은 수였는데요.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날카로운 수죠. 네. 그래서 네. 이곳을 하나 물어봤고요. 네, 이제 이 수의 의미는 실전은 박영구 구단이 이렇게 단수 쳐서 받았기 때문에 날카로운 잽이 들어갔고요. 그냥
부분적인 집에 피해 없이 흙이 받는다면 뭐 이런 정도의 응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두었다면 이제는 이 수에 대해서 막아서 받을 수가 있겠죠. 네. 대신에 백이 이곳에서 두 집을 득볼 수는 없지만 이 교환으로 인해서 한 집도 확보가 되었고 또 여기에 날일자 하는 기분 좋은 끝내기가 생깁니다. 받으면 이쪽을 내려서서 네. 백은 연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백안이 끝내기를 하면서 삶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집으로 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박용훈 구단이 이 날일자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뒀을 때 단수를 쳤던 거군요. 네. 그래서 뭐 이 단수는 누가 두더라도 정말 이곳을 단수 칠 것 같은 자리인데 이 장면에서의 이 잽이 놀랍습니다. 엄청난 수네요. 막을 수가 없어요. 네, 지금 흙이 어떤 식으로 응수하든 백은 여기만 돌이 오게 된다면 이 교환만 시킬 수 있다면 막을 때도 마찬가지죠. 네. 이곳에 교환을 시켜서 받을 때 그때 이렇게 나오면 이건 순식간에 수가 납니다. 이렇게 두니까 정말 차단이네요. 네. 그리고 이 교환이 없다면 여기를 두었을 때 흙은 그냥 이렇게 연결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교환이 의미가 있고 이 교환을 시키기 위해 먼저 이곳을 붙이는 겁니다. 네. 이 교환이 없을 때는 여기가 후수죠. 굉장히 날카로운 잽이 나왔습니다. 다른 뭐 빈삼각을 둔다던가 하는 수단이 전혀 안 되는 건가요? 빈삼각도 마찬가지죠. 이제 여기는 뭐 100% 선수가 되니까요. 게다가 빈삼각으로 두면 이렇게 있고 나서 이 끼우는 쪽을 뭐 노릴 수도 있고요. 먼저 끼우나요? 네. 이런 식으로 뒀을 때 좀 더 피곤해질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전은 이렇게 이어서 그리고 받았고요. 나서 여기를 이었습니다. 이것도 있는 게 돼요? 지금 이 교환이 있다는 거네요. 이게 이제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곳을 네. 두고 이제 이 단수를 치고 안 됐거든요. 여기를 찔렀을 때 찌른다면 이때 여기를 끼워서 아, 이때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요. 흙이 이렇게 이었을 때, 뭐 다른 수는 지금 없죠. 여기 이었을 때 이 교환이 없다면 네. 지금 끊으면은 이렇게 두는 순간 단수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교환이 있다면 끊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수가 자충으로도 만들었네요. 네, 집도 득을 보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한 수였네요. 그럼 여기서도 두 집 득을 받고 중앙에서도 막는 것까지 됐으니까 상당히 득을 본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중앙만 놓고 보면 애초에 제가 이렇게 계산했기 때문에 저의 형세 판단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이곳에서 두 집 득은 받습니다. 단지 이곳에 약간의 악수성 교환은 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까지 백이 드라마틱하게 큰 이득을 봤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막상 또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박영훈 구단의 날카로운 응수타진 예. 이 숙제에 대해서 완벽한 정답으로 해결을 한 거죠. 아무튼 이 두 선수의 이 공방전이 지금도 이렇게 재밌는데 네. 앞으로 남은 곳이 많거든요.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끝내기 정말 재밌습니다. 계속 지켜보시죠. 박영훈 구단의 그 수도 좋은 수네요. 단순하게 이곳을 이어서 둔다면 네. 1,000원짜리 막았을 때 다음에 끝내기에 후속 수단이 없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늘어서 두었기 때문에 네. 100은 1,000원으로 막는다면 이건 끊어집니다. 100이 연결하는 수는 이 수가 유일하고 그때 여기까지 흙이 선수로 끝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또 조금씩 또 흙이 득을 보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받지 않으면 다음에 끼워서 단번에 끊어지죠. 예. 야, 역시 두 선수 만만치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집바둑의 양상이라 조금은 싱거울 수도 있던 바둑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끝내기에서 빅재미를 선사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이제 여기를 두었기 때문에 원래 백의 입장에서는 이쪽 부근은 이곳을 선수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여기를 둬서 다음에 이수를 보고 흑이 받는다면 백돌은 여기 있는 것이 가장 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흑돌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두면 흑이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받아서 다음에 이쪽 끊어가는 것을 또 엿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백이 함부로 이쪽 교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한 수 한 수 진행되는 수들이 한 군데가 아니라 다목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강동윤 선수가 빨리 이 교환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흑돌이 여기 오고 나서는 백이 여기를 두면 흑은 찝어서 받습니다. 그렇죠. 집 차이가 크죠. 지금 둬야 흑이 뭐 찝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들여다보면 볼수록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수는 예상을 해본다면 여기를 두고 단수치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 정도가 일반적인 수순으로 보입니다. 그게 아까- 아니라면 혹시 박영호 구단이 그렇게 둘 수도 있나요? 이제 여기를 둘 때 어떤 수가 있죠? 흑이 이렇게 받는 게 조금 더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두 점 단수 치면 다 연결이거든요. 이걸 연결하면 이제 전체를 다 잡으러 가서 이 백돌이 아직 못 살아 있죠. 이것은 백이 위험해서 안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흑이 일로 단수 치는 이유는 어차피 백이 이쪽으로 연결해서 살아야 된다면 이건 다시 찝을 수가 있어요. 네, 찝어서 어차피 백이 이쪽에 오는 가일수가 필요한데 네. 흑이 아까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찝어서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진행이라면 오히려 강동윤 선수가 이곳을 이은수로 먼저 여기를 하나 하고 있는 것이 더 나았을지도 몰라요. 네. 지금 중앙 부근이 애매하기 때문에 네, 역시 그쪽 수순에 가죠. 따라 아예 달라지는군요. 네, 지금 박영훈 구단이 여기 두는 것이 정수로 보이네요. 이쪽을 찝을 수 있다면 그냥 이곳을 두고 단수를 당하는 것보다 한 3집은 득이거든요. 이곳이 3집 이득이라면 아까처럼 진행이 되었을 때 백돌이 여기 하나 오고 여기 교환을 못 시키는 그 정도의 손실보다 이쪽이 더 나아 보입니다. 그냥 봤나요? 박용훈 구단이 못 본 건가요? 박영훈 구단이 충분히 못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의 계산에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이 거의 초읽기에 들어갔을 시점이거든요. 네. 자, 이건 원래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박영훈 구단이 그 수법을 봤다면 글쎄요. 네. 제가 볼 때는 득인데요. 지금 여기를 하나 하는 것과 이쪽에 백돌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가 백이 교환이 된다면 여기만 해도
좀 집 차이는 나니까요. 이곳이 세 집 이득인데 큰 차이는 아니라도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약간 낫지 않나 싶었는데 박영훈 구단이 네. 그 선택을 하진 않았고요. 우측에서는 득이지만 중앙 부근에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돌이 이제 흙이 다음에 단수 치면 여기 있게 되잖아요. 네. 백돌이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것의 차이가 있고 이곳에선 세 집 이득인데 이곳에선 두 집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백이 여기에 있는 게 여기에 있는 것보다 한 집 이상 이득인지를 봐야 합니다. 네. 그런데 박정상 구단은 이득이 아니다. 네, 한 집까지는 이득이 아닐 것 같아요. 한 집 이득이 아니라면 흙은 여기를 두고 찝는 게 정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강동현 선수가 중앙을 안 받았죠? 저도 긴가민가 해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패로 버티면 잡히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흑의 입장에서 이렇게 찝어서 잡으러 가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것은 백이 여기를 이을 때 찝어서 잡으러 가야 되죠. 네. 그때 여기서 다 득을 봅니다. 최대한 이득 볼 수 있는 걸 다 하고 나서 네. 여기는 항상 찔러서 끊고 뒤로 돌리면 살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흙이 둔다면 흙은 여기를 끼워서 잡으러 가는 것이 더 좋은데 네, 따고 끊을 때 어차피 여기를 둘 때가 좀 괴롭네요. 이렇게 잡으러 가야 되고 자체로 이쪽 부근도 사실 의문입니다. 하변이 어디까지가 선수인 거죠?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선수죠. 흙이 미리 이쪽을 조여 붙인다면 네. 이제 백돌이 오기 전에 미리 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선수라서 자체로 잡으러 가는 것조차도 만만치는 않네요. 예. 그렇다면 강도현 구단이 지금 여기서 잽을 날려서 득을 보고 이수에 대해서 단수 쳐서 반발을 할 수 있고 이것은 강도현 구단이 계속해서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박영훈 구단 중앙 단수 받지 않고 하변을 젖혀갑니다. 자, 강동현 구단과 박영훈 구단의 끝내기 정말 재미있는데요. 자, 변화가 있는 속에 형세에도 변동이 있을까요? 잠시 후 정리해드리겠습니다.